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SGG님, 정부는 국가 전체 시각에서 룰 세팅과 처벌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하면서 방금 나가신 우리 강정수 박사님, 이분 누구신가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네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디지털 분야 전문가신데요. 인문계 출신인데 공학을 또 전공을 하셨어요. 참 독특하지만 새로운 영역을 가지고 계신 척척 박사시죠. 그리고 또 한 분의 척척 박사가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최근에 택배기사님들 소식 가끔 전해드리게 되는데, 택배기사님들 연봉이 1억 원이다. 이 소식으로 물류시장이 좀 들썩인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관련된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저는 이거는 하나 전제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몸 쓰는 일은 왜 고액연봉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그렇죠. 네. 다른 한 가지, 실제로 1억 원을 받는 건지 이거 제대로 확인 안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보도 내용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2019년 4월 달에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그때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택배기사 연수입 6,937만 원. 559명은 1억 넘어. 이게 이제 정확한 제목인데, 이게 CJ 대한통운이 자체 조사한 겁니다. 네. 자기네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쟁이들하고 달라가지고 평균 6,900, 약 7,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제 공과금, 차량 기름값 한 달에 한 1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모든 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하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면은 CJ 대한통운도 조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균은 7,000 가까운데 실제 이거 빼고 나면 순수익은 5,200이다. 예. 그럼 이렇게 되면은 월급쟁이로 환산하면은 한 43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거죠. 이런 정도고, 자기 직원들 중에 4% 559명은 1억이 넘더라. 근데 실제로는 또 그분들도 순수익은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10만여 명? 이분들 네. 가운데 정말 극소수 샘플을 조사한 결과이고, 저도 이게 보도자료로 나왔을 때 봤거든요. 예. 택배회사가 이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했을 때가 사회적으로 분류작업이 택배기사들에게 가중한 업무가 된다는 비판이 고조됐던 그 시점이에요. 예, 딱 그 시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연봉 1억 원 받으신 분이 계신 건가요? 제가 2년 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택배기사 실태조사를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평균 노동시간 해가지고 1억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이게 가능한지를 역추적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분류 작업을 아침에 가가지고 4시간에서 5시간 하고, 네. 그 다음에 배달 작업을 12시간에서 14시간 이어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18시간 노동을 하고, 택배 상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00개 이상을 돌리면은, 그렇게 주 6일 근무하면은 이익이 실제 수입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년 내에 이렇게 하는 거는 주 6일을 네.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는 거는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고요. 과로사 산재 기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근로시간이 늘어나가지고 최근 3개월 동안 주 60시간 이상 계속 일을 했거나, 아니면 최근 한 달 동안 64시간 이상, 주 64시간 이상 일을 했거나 이랬는데, 택배기사들 자료 조사해 놓은 거 보면 대체로 72시간,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80시간 넘는 데이터도 많이 있고요. 이게 2배를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택배 기사님들은 이동시킨 물량에 따라서 산정을 받으시는 거니까, 결국은 본인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벌고 있다. 그럴 때 가능한 돈이라는 건데, 대한통운이 밝힌 내용에서도 보면 전체 기사의 4% 정도가 559명입니다. 이 연봉 1억 받는다고 했던 분들. 여기서 이제 재비용 제하고 나면 순이익은 훨씬 적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도
아마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나 이 수익성이 좀 좋은 몫을 그렇습니다. 받으셨을 텐데 이런 데 들어가려면 권리금을 다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비용도 상당히 많은데 극소수이지만 수입 1억 원 올린 택배기사가 있다. 저는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연봉 1억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의 보도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5년 전에 이런 데이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NHK, 일본의 이제 공영방송이죠. 제일 큰. 거기에 20년 차 노동자하고 도요타 자동차의 이제 생산직이죠. 20년 차 노동자하고 연봉이 한 3% 정도 차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KBS에 한 20년 차 기자하고 현대차하고 비슷하면 우리 사회는 좀 이상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게 몸 써서 하는 일에 대한 노동 가치가 제대로 매겨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고학력 시대 그리고 모두가 대학을 가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학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대접받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입증해줘야 후배들이 다른 길을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도 드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사회적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택배 쪽에서. 그게 이제 제일 난항을 겪었지만 어렵게 합의를 성사시켰던 게 물류를 분배하는 작업만큼은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내년부터는 일단 다 회사가 좀 하자. 요렇게만 돼도 하루에 4시간 정도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택배가 왜 항상 오후에 오는지 궁금하셨던 그렇죠. 분들은 2시 이후에 늘 오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서 이거 분류하고 상차, 하차 이 작업을 하시기 때문인데 마지막으로 그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택배하시는 분들은 보통 혼자 못 하셔가지고 부부가 같이 하거나 가족을 같이 하는 경우가 가족이 많죠.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사 극소수 1억 원을 버는 집이 있더라도 이거 n분의 1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연봉으로 치면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점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폭염에 고생하시는 우리 택배기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